혹시 여러분은 매년 받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쓰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공연이나 영화 볼 때만 쓸 수 있는 줄 알고 장롱 속에 그대로 두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소멸되는 경우도 많았죠. 지원금이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 아닐까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진 문화누리카드의 새로운 혜택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면 단순히 문화생활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책을 사고 공연을 보고 전시를 관람하는 데 쓰는 거라고만 알고 계시죠.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 그런 활동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농촌이나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공연장이나 영화관에 가려면 한참을 이동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사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그대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는 문화누리카드를 단순한 문화체험 지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복지 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연간 지원금이 기존보다 늘어나 연간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사용처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공연과 영화뿐 아니라 학용품을 구입하고 지역 축제에서 음식을 사 먹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료를 결제하는 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원금이 장롱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은 매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쓸 일이 없어서 대부분 소멸시켰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영화관도 없고 공연장을 가려면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는 동네 문구점에서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손주에게 줄 학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연필과 노트 같은 필수품을 사주니 손주가 무척 기뻐했고 어르신도 쓸모있게 활용할 수 있어서 큰 만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가까이에서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둘인데 늘 학용품이나 참고서를 살 때 부담을 느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이나 영화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학용품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새학기 준비를 문화누리카드로 해결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연필과 필통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가계 부담이 확 줄어들었고 부모로서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만약 정보를 몰랐다면 여전히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례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70대 이영희 어르신은 늘 텔레비전으로만 영화를 보셨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영화관에 갈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혼자 가기엔 어색하고 멀리 나가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지역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처음으로 활용해 보셨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떡볶이와 전통과자를 사드시고 기념품도 하나 구입하면서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히 문화생활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을 주는 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금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초에 발급받은 뒤 곧바로 온라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농협카드 홈페이지나 문화누리카드 전용 앱에서 간단히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이 끝나야 온라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합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같은 세대원이라면 각각의 지원금을 한 카드에 모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식구라면 한 해에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어 가족 여행이나 대형 문화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잔액 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연말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그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사고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거나 OTT 구독료를 내는데 활용하면 남김없이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자금 충전 기능을 함께 쓰면 더 유연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모자랄 때 본인 돈을 충전해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고
충전한 금액은 환불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문화누리카드는 이제 단순한 문화체험 지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카드로 변했습니다. 지원금은 늘었고 사용처는 확대되었으며 활용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문화누리카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사례로 활용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 시각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누리카드의 본래 취지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생활 밀착형 복지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14만 원이라는 금액을 현금처럼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적은 돈이라도 생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르면 소용이 없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혜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발급과 등록을 제때 하는 것입니다. 매년 초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하고 곧바로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사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서비스나 온라인 서점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지원금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 합산입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라면 각각 받은 지원금을 한 카드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모르고 각자 따로 쓰다가 잔액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가족이 합산하면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가족여행 교통비나 대형 공연 관람 등 평소에는 엄두 내기 어려운 경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합산하면 다시 나눌 수 없고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잔액 소멸을 막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연도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아직 금액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넘겨버리면 아까운 돈을 버리는 셈입니다. 따라서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잔액을 꼭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책을 사거나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거나 지역 축제에 참여하면서 사용하면 마지막 한 푼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디까지나 내 권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개인 충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히 정부가 넣어주는 지원금만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충전해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값이 5만 원인데 카드에 3만 원만 남았다면 2만 원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금과 개인 자금을 섞어 쓸 수 있고 충전한 금액은 나중에 환불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부 가맹점에서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전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새로운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연 영화 전시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학용품점 지역 축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학용품 구매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역 축제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료를 카드로 낼 수 있으니 매달 지출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사용 불가 업종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결제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면 카드가 불편하게 느껴져 결국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동네 문구점이나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도 의외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처음 접하는 어르신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직원이 직접 신청부터 사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생활비 절약 구조 속에 끼워 넣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문화누리카드로 학용품이나 온라인 구독료를 해결한다면 매달 가게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줄어듭니다. 또 소비 쿠폰 같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가 주는 혜택을 단순히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 생활 속 지출 구조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원금의 가치는 단순한 14만 원이 아니라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급과 등록을 제때 하고 가족 합산으로 금액을 키우고 연말 소멸 전에 모두 쓰고 개인 충전을 활용하며 새로운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사용불가 업종은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센터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누리카드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장롱 속에 넣어두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참고해 올 한 해는 꼭 알차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 활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알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